네, 경기도 용인에 있는 최태민 씨 묘 관련된 얘기를 좀 계속 나눠보겠습니다. 조폭까지 등장했고요. 그다음에 형제간의 재산 다툼이 최태민 씨가 사망했던 1994년 본격적으로 벌어졌다는 것 저희가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먼저 최태민 씨 묘 모습 보면은 여러 가지 얘기가 시작될 것 같네요. 그 모습과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. 자, 이세영 기자, 여기가 용인이잖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최태민 씨 묘입니다. 자, 이렇게 이제 하늘에서 찍은 모습 보입니다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렇게 임야에 급하게 묻히게 된 배경, 이곳에 정해진 배경 이런 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죠? 네, 그렇습니다. 최태민 씨가 이제 1994년 5월 1일 사망을 했는데, 네. 굉장히 정식 장례식 같은 걸 제대로 못 치르고 매장이 됐다고 합니다. 아하, 네.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제 최태민 씨의 역삼동 자택이 있고, 네. 그 최순실 씨와 최순득 씨의 이복 오빠들이죠. 두 명의 이제 다른 부인이 낳은 아들들이 이 집을 점거를 하고 재산을 달라고 굉장히 강하게 이제 반발을 하고 이제 갈등이 벌어지는 상황이 됐습니다. 네. 그러니까 결국 뭐 재산 나눠줄 것이 없다. 우린 다 부동산이니까 현금이 없다고 얘기하니까 결국 김찬경이라는 친구가 등장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나 보죠? 네,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의 회장인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정확히 얘기를 하자면 이 사람은 최순득 씨, 그러니까 최순실 네. 씨의 언니죠. 네. 이 최순득 씨 남편의 친구고 네. 이제 돈을 좀 빌려서 사업을 하고 이런 관계를 맺었던 사이입니다. 네, 김찬경 씨라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미래저축은행 회장이고 이제 뭐 문제가 생겨서 뭐 밀항도 하고 여러 가지 스토리를 많이 나왔던 분이잖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지금 뭐 2000년대부터 이제 좀 사업이 잘 돼서 나름대로 저축은행 업계에서 잘 나가던 사업가였지만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. 지금 그 그래픽을 보시다시피 그 장석칠 씨라고 최순득 씨 남편하고 이제 친구 사이였고 네. 채석장 개발 같은 부동산 사업을 하면서 돈을 빌렸었습니다. 쉽게 말해서 최순득 씨 측의 돈을 가지고 이제 사업을 했고 이 과정에서 이제 최태민 씨가 사망을 하고 문제가 벌어지니까 자신의 친척이 가지고 있는 땅을 소개를 해줘서 급하게 매장을 하는 그런 부분에서 도움을 준 것입니다. 이것 때문에 몇 가지 궁금했던 게 좀 풀이가 됩니다. 최태민 씨의 그 묘역의 땅의 소유자는 도대체 여기가 어떻게 된 거냐? 우리가 왜 이 땅을 사냐고 의문을 가졌었잖아요. 그러니까 이 지금부터 들려지는 음성의 주인공이 바로 김찬경 회장의 친척이고요. 결국 이렇게 해서 이곳에 급히 묘역이 조성됐다는 걸 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. 그 얘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이게 내 땅인데 얘들이 여기다 왜 이걸 해놨는지 누구 묘가 있다는 거요? 사서 그냥 내 앞으로 해놨는데 네. 거기에 뭐가 있는지도 나는 몰라. 이 사람들이 샀으니까 이름만 그냥 내 앞으로 해놓은 거야. 왜 그걸 살라고 하냐 했더니 거기다 나중에 가족료를 쓰게. 그래서 그렇게 살아 그럼. 그렇게 해서 그게 사게. 근데 일단 용인시에서는 여러 가지 이 묘역에 문제가 있다면서 지적을 좀 하고 있군요. 네, 그렇습니다.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있고요. 네. 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유지에 설치한 봉분의 경우에도 규정이 있습니다. 아하. 즉 봉분의 높이는 1m를 넘으면 안 되고요. 여기서부터 요 기단부터 요 꼭대기까지 1m 넘으면 안 돼도 여기는 1.5m군요. 그렇습니다. 일단 첫 번째 이제 위법 사항입니다. 두 번째 면적인데요. 네. 법에 따르면 30제곱미터 이하의 면적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 네. 이 묘 두 기의 그 면적을 합했을 경우에 무려 12배를 초과하는 그런 그 면적 규정도 위반을 했습니다. 이 위쪽에 있는 것이 최태민 씨 부모를 합장한 것이고 요 밑에 있는 봉분이 최태민 씨와 부인 임순 씨가 합장된 것이잖아요. 그렇습니다. 부기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60평방미터까지만 되지만 12배 초과 그 얘기군요. 그렇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인가와의 거리 규정이 있는데요. 이제 그 30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되지만 실제로 이 묘 근처에는 100m 거리에 인가가 있었습니다. 아, 진짜로 여기 건물이 하나 보이는군요. 그렇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가와의 거리 규정도 위반을 했고요. 또 이것만이 아닙니다. 이런 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뿐만 아니라 이제 그 산지 관리법 위반 사실도 이제 확인이 되는데요. 애초에 이 묘를 조성할 때 그 임야, 산림을 이제 불법으로 허가 없이 훼손하고 그 다음에 봉분을 이제 만들었다라고 해서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도 현재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네. 이제 그 부동산을 명의 신탁했을 경우에는 역시 법 위반입니다. 이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 봉분 조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위법 사항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습니다. 근데 이렇게 위법한 게 있으면 다 어떻게 해결하는 거죠? 네, 일단 엎어버리나요? 아니면 따로 옮기도록 해야 되는 겁니까? 그렇습니다. 일단 그 용인시에서도 지금 그 조치를 네. 취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. 네. 이렇게 그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묘를 이전하거나 아니면 원상 회복, 연성 복구하도록 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이러한 네. 명령을 용인시가 발령했을 때 과연 어떻게 조치를 취할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아니 지금 이제 아까 땅 주인 얘기를 그대로 분석해 보면요. 네. 자기는 명의만 빌려줬다는 거죠. 그렇죠. 그러면 이거는 김창경 전 회장의 땅이네요.
그렇다고 봐야죠. 그죠? 실제 그렇게 주인. 되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저런 묘를 쓰게 하는 게 사실 묘지 분쟁이 굉장히 많거든요. 자기 네. 땅 아닌데. 그러면 저거 바로 저 내용 증명 날라가고 빼내라 그럴 텐데 그러면 저렇게 큰 땅에 묘지를 쓰게 했으면 그 양쪽 간에 거래가 있는 거 아닌가요? 그것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네요. 알겠습니다. 이제 이 묘지 그리고 묘역과 관련된 것이 공개된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 속속 소식이 접수되고 있습니다. 자, 지금까지 5가지 소식 봤습니다. 자, 이정훈 편집원 여기서 인사드리고 새 패널 다시 모시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